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과 예산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원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 신규 채용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원 감축은 구조조정 대신 정년 퇴임 후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대와 사범대생 다수가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임용절벽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보다 많은 전남 등 지역 교육이 문제인데요. 오늘 일요포커스에서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두 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정부의 교원 감축 발표,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교원 감축 발표 바라본 소감을 두 분 패널로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영 의원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양성 정책을 수립해 두고도 이 발표를 계속 기약 없이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학령 인구의 급감을 내세워서 그 교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 방식으로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여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산수식 논리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식의 일추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학급 수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 수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많은 실력 있는 교원들이 양성하고 교원 수를 오히려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걱정인 것이고요. 이제 2025년부터 고교육 학점제가 이제 실시가 되고 이게 이제 본격 실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고교육 학점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비들도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여러 교원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번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교육부가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문제를 좀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거칠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거칠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예. 교원이 감축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교육 환경이 변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대 사대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미래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 직업이 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좀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교사가 좀 많이 줄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교대나 사대 가는 걸 미리 사전부터 안 가고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하고요.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그 로드맵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확 던져버리듯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교육감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육 정책이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네. 예, 굉장히 좀 거친 추진 과정이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가기로 하겠고요. 김대중 교육감님, 지금 지방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셔서 상당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의 교원 수 감축하겠다는 이 정책은 아까 서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네. 이게 비단 전라남도만의 문제 아니고 전국적인 교육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은 직접 학생들을 초중등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을 네. 바로 이제 직감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네.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세칭 말하는 도시에 서울에 있는 교육감도 있고 네. 또 뭐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상관없이 17개 시도 교육감 전부가 다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예.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전남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교육감인데요. 전남은 더 어렵습니다. 네. 전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산어촌이 많고 예. 그다음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64%나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육아급 정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주로 지금 우리 중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말 중학교로 중고등학교로 말하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예. 과목이 보통 13과목 정도 됩니다. 지금 뭐 국영수, 사, 과, 도덕, 은미체, 그 기술 과정, 뭐 이제 정보까지 요즘에 해서 예. 이게 필수가 11과목이고 또 요즘에 뭐 상담이랄지 그 외 디지털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되면 그 13개 과목이 되는데 우리 전남은 6학급이면은 필수 교사로 8명 정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두세 과목은 부족해서 순회 교사로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도저히 안 된 데는 뭐 방과후 수업이랄지 기간제 교사를 이제 채용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방식으로 추린다면은 이 작은 학교 전남의 중고등학교의 한 84%는 교사를 한두 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교육을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도 지금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일단 그 교육부에서 가배정 규모라고 해가지고 2023년도 내년에 채용되는 그 정원 감축 규모를 초등학교 50명, 예. 중등 279명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이미 통보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정부를 상대로 이걸 처리해 줄 것을 이제 어쨌든 싸우고 예.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교사들 또 교원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뼈저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교육청 힘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도의회 호소하고 도의회 결의를 했고 또 이제 심지어는 교원단체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서명운동을 해서 교육부에 전달하고 국회도 방문을 하고 또 그 우리 서동영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예.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또 정당이나 또 국회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는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교사의 정원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 네. 이게 정부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배정을 합니다. 네네. 거기서 줄이게 되면은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비상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안을 뭐 들어봤는데 결국은 줄이는 만큼 임시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감안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조금 전에 서동영 의원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거칠게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 과정이고 교사들은 그 주축이 되는 이 핵심 인재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거를 반드시 운영을 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거를 굉장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단지 발표가 지금 이루어졌다, 갑자기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교원 양성 방안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는 예. 단계였다는 근데 거죠. 그게 이제 발표 안 된 상태에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의 지점들을 좀 강조해서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들이 마련될 때 저희들이 그때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일 거다. 네. 근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러냐? 예. 그렇지 않은 것이니 우리 교육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그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고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학령인구 감소를 했으니 학생을 줄이자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쭉 해왔었고요. 너무 쉬운 수단이죠. 그건.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미래 교원 양성 수급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너무 단순한 논리, 정말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할 만한 산수 논리 아니에요. 예. 학생 수 줄이니 교사 수 줄이자 이런 거예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만 던져도 대답이 안 돼버리는 그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발표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좀 걱정인 것이지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 정책들이 그러합니다.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일부를 헐어서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지방교육재정도 지금 앞으로도 써야 할 돈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예. 그 전남의 경우에는 노후 학교도 많고요, 노후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그 냉난방기 교체해야 되는 것도 많고, 성면도 많고, 아직도 아이들이 화병기, 그 네. 쪼그려 앉아서야 볼일을 보는 이걸 쓰고 있는 데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수요를 다 충족한지를 다 먼저 검토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교육재정이 그 남아 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일방적 발표들을 통해서 이걸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교육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 정말 재정 당국의 입김이 과도하게 투입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여서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교원 감축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그 일반 시도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서 이월하는 경우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도는 상황이고 학급당 정원수 그거를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OECD 평균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옳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이 되지 않고 바로 그거를 이월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회수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예. 단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죠. 왜냐하면 교원을 감축하는 논리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우리 가정경제를 생각해봐도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뭐 문제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니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니 우리는 집 평수를 줄여가겠다 예.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너무 극단적인 논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서 저기를 할 때 정책 당국의 대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교육위원들에게. 저희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이건 법 개정을 동반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또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교원 감축의 문제는 사실 현재 그렇지는 않은 문제지요. 네. 그래서 교육부와 행안부가 상호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발생해 있는 문제, 저희들이 이걸 막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에요. 이 교사 정원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지금 학급은 늘어나고 있는 학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거죠. 예. 충분한 지금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육감 지금 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한 학급당 25명. 그렇습니다. 예, 과밀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25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전남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5명에서 10명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학급수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태반일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교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논건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거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해보십니까? 하고 있죠. 예. 아까 이제 서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의 질을 높여야 우리 출산율도 높이고 예. 또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또 지역 소멸을 넘어서 이제 국가 소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심에는 교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대전환의 중심에는 지금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심지어는 기초학력 보장 법률을 만들 정도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교육 격차가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좀 필요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지금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교육, 반도체 교육 이야기하면서 인재 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도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는데 예. 이게 전부 다 교원이 드러나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우리 전남과 같은 소규모 학교가 하는 교육적 어려움도 있고 또 도시에는 과밀학급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교원을 늘려야 될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교원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재앙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얼마 전에도 교육감 협의회 모여서 절박하니까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원수를 줄이겠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뭐 국회랄지 정부에 또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금년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러면 교원수 정원을 배정 안 한 대신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라도 쓸 수 있는 그 임용권을 예. 우리 교육자치단체에 넘겨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지금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만큼은 교육감들에게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랄지 교사를 충원한다랄지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네. 또는 뭐 이렇게 돼서 정원 부분은 아예 딱 쥐고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정된 예산의 규정에 맞도록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반납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우리가 그 교원수 감축 때문에 생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만 한시적으로 교육감들에게 그 권한을 주라고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서동영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보면은 지방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서 교육자치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사수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교원 정원 감축 이 부분에서 이제 출발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시간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방금 그 예산이 조금 전에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들은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세금이 이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들어오게 되면 이 같이 들어오는 이 상승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 재정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교육감이 말씀하신 목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궁극적인 문제는 이 교육자치의 재정자주권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그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초, 중, 등
그 교육에 쓸 예산을 네. 우리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네. 거의 확보를 합니다. 그게 내국세의 20.79%가 네. 그 초중등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 20.79%는 무조건 떼어서 이제 교육에 쓰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내국세가 상당히 많이 거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 재정교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비해서 그 불용액 안 쓰고 넘어가는 것, 네. 이월액 이런 것들이 너무 금액이 많다. 그리고 그 특별회계로 이렇게 비축해 놓은 돈들이 너무 많다. 그건 돈이 남아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돈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넘기자.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죠. 정부의 네. 논리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불용액의 상당수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는 문제. 네. 다른 요건들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쓰고 계속 늦추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공사 같은 것들을 그 학기 중에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면 그게 연을 넘어가요. 그럼 2월이 돼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액의 액수나 불용액의 액수를 가지고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이유를 갖고 자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교육감님들은 교육 재정이 넉넉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재의 교육 수요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측면들이 좀 강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떼가게 되는 경우, 만약에 어떤 그 경기의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국세가 좀 덜 거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초중등 교육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고등교육으로 가져가는 걸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예.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되게 어려우니 거기는 그대로 별도로 재정을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도 지방교육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고 네. 이에 더하여 지금 교원 감축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두 배로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서 의원님, 그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보셨을 때 수도권하고 저희가 그 반도체 교육 가지고 이제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대립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인데 교원 감축 문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수도권과 그 비수도권 지역의 이 좀 차별화된 정원 감축 그 방안으로 접근을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될 텐데 국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과밀학급이 줄어들고 있죠. 감소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에 19.6%인데 2016년도에 28.1%였으니까요. 네. 그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학급은 2016년도에 56.7에서 2021년도에 64.8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학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규모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학급의 증가와 그 지방의 과소학급의 증가 이게 양축으로 존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그 교원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전남과 같이 지방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그 교사 수를 줄여도 되는 거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6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지금 공립 중고등학교가 전남이 279개 그렇죠? 그 중에 6학급 미만이 제가 통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좀 보겠습니다.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가 중학교는 60%, 고등학교가 23%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고등학교
9%가 그런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교원을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이렇게 줄여서 279명을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 279명을 줄이자면 총 321개 학교 중에 279개에서 최소한 1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 한 명씩. 모든 학교에서 네. 1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중에 반 이상이 한 60% 이상이 육아급 미만들이에요. 예. 육아급 미만의 경우에는 정말 최소의 교사 수를 가지고 가장 근근히 기준을 맞춰나가고 조금 있는데 전에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8명으로 그런 한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명 줄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학생들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제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그 공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데이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거를 받지 못했던 그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남의 학생들은 계속 학력에 있어서 더 추락해야 되는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수도권과 지방의 과밀학급 증가, 과소학급 증가에 따라서 그 별도의 교원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전라남도 내를 보더라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런 그 시 단위와 그 군 단위는 여건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일방적인 한 기준을 갖고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교원 정책 이걸 일방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다층적이고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그 교원 수급 정책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지방교육청들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일관된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처럼 한 가지 기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를 줄이자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 교육의 양극화를 더 극대화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과소학급들은 곧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폐교돼서 공동화된 이 지역에 만약에 다시 직업을 만들고 젊은 층을 이주하고 출산을 통해서 그 학교를 살리려면 지역을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돈이 아니고 시간의 문제를 그래요. 한 세대가 가야 할 이야기인 그러니까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예. 학교들을 어쨌든 살려서 그 지역 여건들을 기본을 유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젊은 층들이 이주해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찾는 게 예. 그나마 지방 소멸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들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있는 것이어서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전남 교육에만 좀 국한시켜가지고 조금 특화시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이 6학급 미만의 학교들이 최소한의 교사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정규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그 줄어든 자리에 비정규직으로도 못 채운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로도. 예, 기간제 교사. 예.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순회 단순- 교사. 예. 이제 순회 교사를 네.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그 여러 우리 전남은 농산 어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지역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수업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공동학군제랄지 또 해서는 안 될 이제 마지막에 가는 길은 이제 통폐합인데요. 예. 그 길은 아까 말했던 지역을 소멸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맞습니다. 교육만 생각하면 그쪽으로 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절박한 것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산어촌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의문이 든 게 기간제 교사는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하면 됩니다. 아, 기간제 교사도 예. 포함이 됩니까? 근데 이 교육 정책이 그게 문제인데요. 네.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처럼 네. 똑같은 처우를 이제 보장해 주면서 네. 해주면서 정규 교사의 이제 고용을 이제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네. 교사가 감축될 것을 예견하고 네.
신규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동안에 그 싸움을 해왔는데요. 그럼 교육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다음에 카드가 뭐냐면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티오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제 교사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가배정 규모에 통보해 놓은 감축된 내용에는 기간제 교사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정규 교사를 정규 교사를 줄이라는 줄이라고 것이죠.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절박하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줄이면 교육을 못 하니까 기간제 교사라도 티오를 주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그렇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 엄청난 비정규직 노동 현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게 좀 보면은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저희들하고 처지가 같은 뭐 그 이제 도죠, 시가 아닌 도 지역은 대부분 같이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질을 높여서 네. 그래야 지금 아까 국가 소멸이랄지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려면은 절대로 교사 수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겠다 하니까 이게 역행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서 발표한 최고의 그 정책이 보육과 교육을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약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것이죠. 그걸 계속 대통령 강조하고 공약이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그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또 교육격차 해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부 교원 수를 늘려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원 수를 늘려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거기에는 아까 과밀학급이랄지 또 우리 전남처럼 아주 작은 학교랄지는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미래 교육의 중심은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1대1 학생들 수를 줄여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가는 게 미래 교육입니다. 예. 지금처럼 교사가 학생 수를 교실에서 한 방향으로 그 주입식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진로 교육이랄지 특히 고교 학점제로 가려면은 과목 수를 늘리지 않으면은 또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 수가 증원이 필요한데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 정부의 국가 정책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본 이유는 교원 정원을 오히려 확대해라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또 교사들의 이 밥그릇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오해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순회 교사가 이렇게 많아지는 현실, 그 다음에 그 과목 상치 교사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 선생님께서 최대 여러 과목을 세 과목까지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 전남이 그 짜여진 예산 안에서 너무 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자초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름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랄지 교원 정원수랄지 예산 쓰는 문제를 전부 교육부에서 다 이제 그 규정을 하고 거기다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 정원 주면 기간제를 뽑는 권한만 주는 거지 우리가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쓰겠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공립학교도 그게 문제인데 교육감님 산하에는 또 사립학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 때문에 사립학교에 새로운 신규 교사에 그 요인이 생기더라도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학생들 수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기간제. 그래서 사립학교 기간제도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서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소멸위기 지역 문제로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결국은 소멸위기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인구가 주는 이유를 봐보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뭐 문화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구가 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출발점을 항상 인구가 줄기 때문에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그런 정책의 시작점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특히 교육 문제로 통해서 이 소멸위기 지역을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이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교육 문제로 시작점을 어떤 부분에서 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사실은 네. 잘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 대학 입시에 네, 초점이 입시에 맞춰져 있는 초점이 경향이 많이 있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은 미래 인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더 쓸모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대한민국 20년 후, 30년 후의 대한민국에 가장 걸맞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원래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조금 다른 면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하는 것들이 일자리 문제,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 이렇게 좀 귀결이 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건 교육 문제들이 좀 큰 것이거든요. 지역의 정규 요건들을 잘 갖춰져야 하고 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각자의 나름의 좀 특성화된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어서 누구라도 다 농촌에 가서 받는 또는 지방에 가서 받는 그 교육이 수도권 교육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네. 하게 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의 다원화, 다양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70년간 교육을 너무 하나의 일방적 그 스펙트럼 하에 강요해 왔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교육들이 맞춰져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들을 제대로 찾고 있지는 못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거 하자고 사실은 지방 교육 자치 한 거여서 지방 교육 자체들이 이제 조금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남은 전남대로 색깔을 갖는 교육을 또 경북은 경북대로 색깔 갖는 교육들을 조금씩 만들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수도권 집중의 수도권 쏠림의 이 광풍을 아직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로서 별도로 좀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농촌이 또 작은 학교들이 작은 학교대로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빨리 좀 갖춰 나가면 네. 교육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하는 것들을 좀 막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은 그 시도교육청들에서 좀 열심히 더 충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 같고 이렇게 그러한 방향의 교육 정책과 상반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막아내는 건 더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멸위기 지역 방금 이게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은 가장 현안이 이 폐교 문제와 이 작은 학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 그렇다면 작은 학교는 어느 단계까지 작은 학교를 인정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좀 풀어가 볼 계획이십니까? 이제 서동영 의원님께서 그 교육에 대한 그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잘 네. 정리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시도별로 약간씩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전라남도가 2018년까지 해서 1인당 도민 소득이 2018년까지 15위였습니다. 17개 예. 시도에서. 근데 작년에 아마 10위권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네. 아마 지금 예측하기로는 7위권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전라남도의 도민 소득은 높아져 가는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할지 그 뭐 국가 소멸 이야기하는데 전부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 지금 무너질 예. 서울은 0.6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전남만 1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 도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져 가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전국 최고로 높은데 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하냐 전남이. 이 심각. 그거는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예.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전남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우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설적입니다만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 그만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자녀들이 원하는 진로나 대학에 가는데 불이익이 없다라고 네. 하면은 안 떠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교육의 진보 구호가 뭐냐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교육하기가 유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지금 교원들하고 그래서 우리 시군이랄지 도랄지 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협력을 예. 받아서 교육을 질을 높이는 그래서 지금 교원 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교원들도 연수를 통해서 질을 높여가고 예. 전문성 높여가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랄지 전문가들을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런 협력 교육 자체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전남의 교육에 희망이 보인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러고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큰 재앙이 교원수 감축이 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이 절박함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학생 수 감소가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면서 학교도 폐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 예. 그리고 그 과목에 따라서도 이 정원 조정이 일부 있었다. 그런 상황이 쭉 이렇게 와 있는 와중에 상당 부분 그러면 그게 이제 교육 여건이 효율적으로 변하는 그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좀 애둘러서 효율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원을 조정을 해 오다 보니 저기까지 해 오다 보니 이번처럼 이렇게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으니 더 이상 움직일 돌이 없어서 교사를 움직일 여지가 없으니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측면의 지적이 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준비가 부족했던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걸 뭐 중앙정부나 준비 부족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작은 학교의 문제인데요. 네. 작은 학교를 어디까지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미 그 많은 검증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명이 있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마을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학교가 사라지면 그 마을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교를 기다릴 게 아니라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에 지금 행정자치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예. 그 학교를 우리 초중등 교육, 공교육과 평생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학교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이제 부득이한 대안일 것 같고요. 현재는 교원 정원 이 감축 이 부분을 막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장시간 토론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 형태로 해서 먼저 교육감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 교원 정원 감축 정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 활동을 하시겠다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교원 정원 축소가 갖고 있는 그 절박함의 문제를 네. 시도교육협의회 그리고 그 학부모들 그리고 교원단체 또 우리 오늘 최동영 의원님과 함께 또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오히려 미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교원 수급 모델을
이렇게 단순히 숫자의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원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국가 정책으로 또 법제화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서동영 의원님하고 오늘 귀한 토론을 했는데요. 좀 국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동영 의원님, 지금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 일방적으로 아까 그 거칠게 통보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대응을 하실 계획이다. 예. 이거 다짐 말씀을 예. 마무리로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 방향, 즉 학생 수가 교사 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정책 질의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이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그 정책 방향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교육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장기적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교육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일 겁니다. 근데 교육부가 안 하고 있으면 각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원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방향의 문제, 형태의 문제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좀 폭넓은 논의들을 좀 하셔서 그 교육의 미래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너무 그냥 오셨어요, 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또 그것들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문제들은 또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는 사실 교육감님들의 역할들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교육이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교육이 죽으면 지역이 죽고 나라가 죽는다는 생각이 저는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요. 교육 정책의 변화 또 그 속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장시간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예측은 지난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제기된 경고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학령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저출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이른바 교원 수급 미스매치의 문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는 경제와 효율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고 지역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고 정원은 더욱 늘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입니다. 교원 감축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 5세 입학처럼 불필요한 논란으로 교육 문제가 다뤄지는 건 역시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전남과 같은 소멸 위기를 우려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교육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